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비만의 원인과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만의 원인을 설명하는 모델로 가장 쉽고 흔하게 받아들여지는 모델은 칼로리 모델입니다. 과잉 음식물 섭취와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잉여 칼로리로 인해 지방이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받아들여지는 모델은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로 정제된 높은 당부와 탄수화물의 섭취가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 지방 조직의 축적을 촉진하고 허기를 더하고 에너지 소모는 감소시킨다는 가설입니다. 일부 케이스는 유전이나 의학적 원인, 정신적 질환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비만율의 증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 자동차 등 자동화 시스템의 의존도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비만율 증가의 다른 가능한 기여인자로 불충분한 수면, 지방 대사를 방해하는 환경 호르몬, 주위 온도의 감소된 변동성, 흡연율의 감소, 정신과 약 등 체중 증가를 야기하는 약물 사용의 증가, 노산의 증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비만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대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먼저 시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2016년 리뷰 결과 과도한 음식물 섭취가 비만의 주 요인이며 총 에너지 섭취가 비만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1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에서 비만율은 14.5%에서 30.9%까지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여성의 경우 하루에 335칼로리, 남성은 168칼로리의 평균 에너지 섭취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 잉여 에너지의 대부분은 지방보다는 탄수화물 섭취 증가로부터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옥수수, 밀, 쌀 등의 보조금을 제공하므로 가공식품의 주요 재료 가격이 과일이나 야채에 비해 많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잉여 탄수화물의 주요 소스는 설탕 음료와 감자칩이며 이들의 섭취가 비만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믿어집니다. 또 에너지 밀집된 패스트푸드 섭취의 증가도 비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섭취는 1977년에서 1996년 사이에 3배로 증가했고 이로부터 얻는 에너지 섭취는 4배로 증가했습니다. 좌식 생활 또한 비만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인구의 적어도 30%가 운동 부족인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주로 기계화된 교통수단과 노동 절약적인 기술의 사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성인과 아동 모두에서 텔레비전 시청과 비만율 사이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73개의 연구 중 63개에서 아동 비만과 메디아 노출의 관련성을 보였고 텔레비전 시청 시간에 비례해서 비만율도 증가했습니다. 다른 여러 질환과 마찬가지로 비만 또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식욕과 대사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유전자의 다양성이 충분한 에너지와 만날 때 비만을 야기한다고 봅니다. 2006년까지 41개 이상의 비만 관련 유전자가 밝혀졌습니다. FTO 유전자의 2카피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평균 체중이 3-4kg 더 나갔고 비만 위험률도 1.67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둘 다 정상 체중인 경우에는 자녀의 10%만 비만인 반면 부모가 둘 다 비만한 경우 자녀의 80%가 비만했습니다. 같은 환경에 노출되어도 유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비만의 위험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비만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몇몇 증후군도
있습니다. 비만 위험을 증가시키는 질병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쿠싱 증후군, 성장 호르몬 결핍증, 폭식장애나 야식증 같은 식이장애가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정신질환 환자에게 더 높습니다. 하지만 비만을 정신질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슐린이나 당뇨약, 스테로이드, 항우울제, 항경련제 등 체중 증가를 이야기하는 약물들도 있습니다. 마른 사람과 비만한 사람 사이에 장내 세균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장내 세균이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결과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러스와 비만과의 관련성이 인간과 몇몇 동물에서 발견되었지만 이것이 비만율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기타 요인으로 짧은 수면과 비만 사이의 관련성이 발견되었지만 그 인과관계나 미치는 정도, 수면을 늘리는 것이 이로운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성격과 비만이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노이로제, 충동성, 보상에 민감한 성격이 비만인 사람들에게 더 흔하고 성실성, 자제력은 비만인 사람들에게 부족합니다. 사회적 계급과 BMI 사이의 관련성은 세계적으로 다양합니다. 1989년 한 리뷰 결과 선진국에서 상류층의 여성들은 덜 비만했고 남성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남녀, 성인, 아동 모두 상류층이 비만율이 더 높았습니다. 2007년 업데이트한 리뷰에서도 비슷한 관련성을 보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상류층일수록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운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날씬해야 하는 더 큰 사회적 기대 아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상류층에서 식비를 감당할 여유가 더 있고 에너지 소모를 하는 노동으로부터 멀어지고 몸집이 큰 것을 선호하는 문화적 가치관 때문에 상류층의 비만율이 더 높은 것으로 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도시화나 어린 시절의 영양 결핍은 비만율의 증가에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영양 결핍 동안에 일어나는 내분비계의 변화는 일단 에너지가 이용 가능하게 되었을 때 지방의 축적을 촉진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만의 병태 생리학을 보시겠습니다. 비만의 발생과 관련된 두 개의 과정은 첫째는 지속적인 양성 에너지 밸런스, 즉 에너지 소비를 초과하는 에너지 섭취입니다. 둘째는 체중이 증가된 값으로 재설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체중의 재설정이 효과적인 비만 치료를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내분비 학회에 따르면 비만은 단순히 과잉 지방의 수동적인 축적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항상성 시스템의 장애임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1994년 렙틴 호르몬이 발견되면서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렙틴은 그리스어의 렙토스에서 유래한 말로 thin, 날씬하다는 의미로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뇌의 시상하부에 작용해 음식물 섭취와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시상하부에는 두 개의 신경세포 그룹이 존재합니다. 한 그룹은 MPY와 AGRP를 분비해서 배고픔 센터인 외측 시상하부를 자극하고 포만감 센터인 복내층 시상하부를 억제합니다. 결국 음식물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또 다른 그룹은 반대로 POMC와 CART를 분비해서 외측 시상하부를 억제하고 복내측 시상하부를 자극합니다. 결국 배고픔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자극해 음식물 섭취를 감소시킵니다. 렙틴은 MPY, AGRP 그룹을 억제하고
POMC, CART 그룹을 자극하므로 결국 배고픔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자극해 음식물 섭취를 감소시킵니다. 금식을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렙틴 수치가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 MPY, AGRP 그룹에 대한 억제 효과가 감소해 배고픔을 자극하고 음식물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렙틴이 올라가면 배고픔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자극해 음식물 섭취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면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렙틴 호르몬이 없거나 수용체가 없으면 허기가 조절되지 않아 비만이 됩니다. 바로 이 쥐가 렙틴을 생산할 수 없는 쥐로 지속적인 허기로 비만해진 것입니다. 렙틴 레벨은 지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은 정상 체중인보다 더 높은 렙틴 수치를 보입니다. 렙틴이 올라가면 배고픔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자극해 음식물 섭취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는데 왜 계속 체중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이는 마치 당뇨 환자에서 인슐린 저항성과 비슷하게 렙틴 저항성으로 설명합니다. 렙틴 수치는 높지만 뇌에서 반응하지 않아 식욕을 억제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렙틴이 뇌의 렙틴 수용체에 결합하면 여러 가지 경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러한 과정에 결함이 생기면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쥐 실험에서 렙틴 저항성은 맛있고 에너지 밀집된 음식을 무제한으로 공급할 때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효과는 쥐에게 저칼로리 다이어트가 제공되면 역전되었습니다. 이는 음식이 자주 부족해지는 집단에서 음식물이 풍부할 때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유리한 기전인 것입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혈중 렙틴 수치에 비해 뇌척수액의 렙틴 수치가 더 낮았습니다. 이는 렙틴이 혈액 뇌 관문을 통한 운반에 영향을 주는 중성 지방의 높은 농도와 렙틴 운송체의 포화 상태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렙틴은 위 배출에 관여하여 포만감을 주는 아밀린과 작용합니다. 렙틴과 아밀린을 비만하고 렙틴 저항성이 있는 쥐에게 주면 지속적인 체중 감소를 보였습니다. 렙틴 저항성을 교정하는 이 능력 때문에 아밀린이 비만에 가능한 치료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병원에서 약 1년 반 동안 시행한 렙틴 검사 결과입니다. 총 56명의 환자들이 검사를 받았는데 정상인 11나노그램/ml 이하로 나온 사람은 그중 5명 뿐이었고 나머지 51명은 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 체중이어도 경도의 렙틴 저항성이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약 20%의 환자들이 50 이상으로 심한 렙틴 저항성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요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요 현상은 주기적인 체중 감소와 증가를 일컫는 말로 마치 요요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용어입니다. 다이어터는 초기에 성공적으로 체중 감량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체중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터는 다시 체중 감량을 하려고 하면서 이 주기는 다시 시작됩니다. 미국 정신과학회의 리뷰 결과에 의하면 다이어트 시작 2년 후 관찰해 보았을 때 다이어트의 3분의 1이 다이어트 전보다 더 체중이 늘었고 3분의 1은 원래 체중으로 돌아왔고 3분의 1만이 뺀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요 현상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초기에 너무 심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착수하는 것을 자주 언급합니다. 처음에 다이어트는 체중 감량 생각에 의기양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한 다이어트는 우울증과 피로를 야기하고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어렵게 됩니다. 결국 다이어트는 예전 식이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고 실패감까지 더해져 더 많이 먹게 되고
빠르게 체중이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요요 현상으로 다이어터가 실패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서머메터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는 근육이 어떻게 다이어트 동안 에너지 소비를 영구적으로 줄이는지 설명합니다. 다이어트 동안 에너지 공급의 감소는 근육에 있는 ATP, 글라이코겐, 지질 등을 고갈시킵니다. 결국 에너지의 고갈은 근육에서 열 발생을 억제하여 에너지를 보존하게 합니다. 다이어트는 초기 체중 감량 시기에 지방도 잃지만 근육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 부하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에너지 저장을 위해 지방 축적만 빠르게 늘어납니다. 이 현상은 고인슐린 혈증 상태에서 더 가속화됩니다. 이 시기 동안 포만감 신호는 자동으로 쉬게 되어 지방 조직의 재축적이 이루어집니다. 운동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근육에서 열 발생이 억제되는 효과를 막아서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만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